안녕하세요. 한국핸드볼연맹 경영전략본부의 한승민 과장이라고 합니다. 대학교 때는 체육학과 스포츠 경영학을 전공했고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직을 굉장히 많이 하긴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대전 시티즌이라는 프로축구단에서 약 10년 전에 홍보 마케팅 업무를 하는 인턴 사원으로 처음에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스포츠 데이터 관리하는 업체, 컨설팅 업체 이런 데를 거쳤고요. 이 두 업체를 다니면서 투잡으로 스포티비라는 스포츠 채널에서 K리그라든지 해외 축구 이제 축구 해설을 약 4년 반 정도 했는데 전 사실 유명하진 않았습니다. 재미가 없어가지고. 요즘에 굉장히 유명한 이제 황덕연이라든지 이명철 해설위원이랑 같이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나이를 좀 먹어가니까 병행하기가 좀 어려워서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축구 해설은 그만뒀고요. 그리고 대한축구협회에서 이제 운 좋게 들어가서 A 대표팀이랑 남자 23대 대표팀 장비 담당을 해서 대표팀을 따라다니면서 선수들과 함께 좀 경기를 하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 또 축구협회에서 이제 현물 관리 업무도 해가지고 이런 재고 관리까지 경험을 했었고요. 아무래도 경기장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월드컵 2차 예선 때 평양도 다녀왔어요. 이런 거는 이제 남들이 쉽게 할 수 없었던 경험이다 보니까 그런 현장을 뛰면서 이제 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직전 직장에서는 이제 비프로 컴퍼니라고 축구 관련된 IT 회사인데, 회사의 이제 프로덕트를 클라이언트에게 판매하는 B2B, B2C 세일즈 업무를 해왔고요. 그리고 지난해 8월에 한국핸드볼연맹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경영전략본부에 포함돼서 규정 관련된 업무, 그리고 경기 운영, 데이터 관리, 구단 지원 업무, 심판 지원 업무, 이렇게 총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 축구, 야구, 농구, 배구처럼 메이저한 종목 그 단체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문적인 인력들이 투입돼서 세부적인 업무를 하게 되는데, 저 핸드볼처럼 아직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구성원들이 적다 보니까 혼자서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규정 관련된 업무는 정관이라든지 대회 요강 같은 규정을 제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일정 같은 것도 조율하고 수정하고 선수 등록 같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운영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핸드볼 H리그 같은 경우에는 협회나 연맹이 좀 대행해서 홈 경기를 운영한다,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 파트에서 경기장 대관이라든지 경기장 이제 오는 많은 팀들이 오다 보니까 훈련 일정도 조정을 해줘야 되고, 경기 당일에는 저희 매뉴얼에 맞춰서 경기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 운영을 하게 되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구단에서 하는 홈 경기 운영 업무랑 다른 연맹이나 협회에서 운영하는 MC 역할을 같이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관리 업무 같은 경우에는 핸드볼도 타 종목처럼 이제 많은 데이터가 양산되는 종목인데, 저희가 이제 이런 기록들을 입력할 수 있는 기록원들 스케줄링 관리도 하고요.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이제 거의 세계 최초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 이전 직장인 비프로 컴퍼니라는 회사 통해서 핸드볼에도 전력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력 분석용 영상이라든지 수십 가지 혹은 수백 가지 정도 되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콘텐츠로 활용하기도 하고 운영적인 부분에서 활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구단들의 전력 상승을 위해서 이런 데이터라든지 영상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교육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대학 생활부터 이제 회사 생활까지 이어져 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체육대학 학생이 아니신 분들에게 조금 어필될 수 있는 장점 같은 경우는, 체육대학 다니면서 저희가 흔히 보기 어려운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이나 프로 선수들이 될 선수들을 학교 내에서 마주친다든지 혹은 수업을 같이 듣는다든지 이런 점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대화를 한다든지 연락하고 지내진 않아요. 그렇지만 가끔 가다가 조별 과제라든지 이런 거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제 제가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아온 그런 사람들로부터의 배울 수 있는 점들이 혹은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제 커리어에서 일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운 좋게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스포츠 업계 쪽으로 취업하고 계속 이 커리어를 이어나감에 있어서는 사실 체육 전공이어서 제가 도움을 받았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나온 대학교에 저희 전공에 저희 동아리 선배님들 중에 제가 가고 싶었던 길을 그대로 가셨던 선배님들이 계셨고, 제가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저 선배님들이 준비했던 거를 굉장히 따라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취업을 할 때라든지 혹은 이직할 때, 그리고 진짜 현업에 들어와서 업무적인 고민을 얘기할 때도 이 선배들이랑 내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 보니까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고, 사실 이런 부분은 제가 체육대학을 나와서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본인 업계에서 취업을 할 때 이렇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제 인맥적인 도움을 받아야지 더 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대에 나와서 혹은 인맥을 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준비도 많이 했었고 운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좀 특이한 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핸드볼 관련된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처음에 수강 신청에 밀려가지고
빠져가지고 1학년 1학기 때 핸드볼 실기 종목을 들어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 2학년 1학기까지 총 3번 수업을 듣게 됐고 그 연으로 어떻게 운이 좋아서 또 이렇게 핸드볼 연맹까지 입사하는데 이어졌습니다. 일단 구단과 연맹 업무 차이는 한 가지 일을 하냐 10개 일을 하냐 차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구단에 있을 때 저희 구단에서 어떤 A라는 업무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해당 자료를 연맹에다 제출하는 형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연맹에서는 반대죠. 구단이 14개다 보니까 14개에다가 이제 연락을 하게 된다든지 피드백을 다 취합해가지고 이거를 종합하는 그런 업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범위가 좀 넓어졌다? 그 차이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요청하는 일을 구단에서 하고 구단이 요청하는 거를 뭐 연맹에서 처리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뭐 전체적인 업무 결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핸드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제가 핸드볼을 너무 좋아해서 핸드볼의 최고봉을 찍고 싶어서 핸드볼 협회나 연맹을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경력직으로 이직을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떤 저의 그 욕망이라든지 욕심 이런 걸 채워줄 포인트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제 핸드볼 쪽에서 제가 좀 채우고자 했던 것들은 프로화를 구체적으로 이제 좀 그림을 그리기 위한 독립적인 단체가 만들어져서 여기서 사람 뽑는다였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한 분야에 스페셜티가 있는 커리어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분야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쏟을 수 있는 데가 협회나 연맹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기회다. 그리고 내가 가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고 어떤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는 게 어느 정도는 제가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2차례 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입사를 하게 됐고 그런 리그 선진화, 리그 프로화에 있어서 사실 이런 업무를 해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신선한 업무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사실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부터 어떤 걸 하고 싶을지 대충 그려지잖아요. 내가 오면은 어떤 걸 하고 싶다라는 걸 대답 같은 것도 준비해보고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초반에는 이제 이런 게 다 될 줄 알았어요.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다 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거를 점차적으로 느끼게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못하는 게 하나 둘씩 생겼을 때는 사실 개인적으로 실망도 많이 했고 진짜 안 되는 건가 했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그려나가야 될 점진적인 프로세스가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에 저도 그렇고 다른 저희 동료 직원들도 그렇고 하고 싶은 게 많았을 텐데 적용하지 못한 게 굉장히 많아서 아쉬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뭐 이번 시즌에는 뭐 한 단계 나아갔으니까 다음 시즌에는 이제 2-3단계 나갈 수 있는 그 좀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핸드볼 협회에서 이제 사무처장님께서 저희 쪽으로 파견 나오셔서 경기 운영 본부장 역할을 겸임하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막 이제 열정적으로 에너지를 초반에 막 쏟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대표팀 경기처럼 딱 소집해가지고 막 불 올려서 하는 경기가 아니다. 리그는 이제 거의 반년 동안 하는 경기고 또 반년을 준비해서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경기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가장 이제 비유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숨 돌리고 다시 한번 좀 뒤돌아보게 됐고 요거는 이번에 적용을 못했으니까 다음 시즌은 어떤 준비를 갖춰서 적용해보고 그럼 이런 부분을 또 보완해서 더 잘 적용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돌아볼 수 있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경험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홍보하고 알려야 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도 어려운 부분인데 이번 시즌에 저희 한국핸드볼연맹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중계방송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 연맹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이제 합작해서 맥스포츠TV라는 채널을 이제 만들었고 거기서는 핸드볼 H리그 그리고 K리그를 전문적으로 편성해서 중계방송하는 채널을 독자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단 저희 한국핸드볼연맹의 가장 큰 매력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완전 하얀 도화지인 상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고 싶은 걸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람을 느낄 때가 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했던 게 경기 운영이라든지 혹은 규정에 수정이 돼서 반영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이제 적용이 될 때마다 되게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경험했다 보니까 눈이 좀 빨리 돌아가거든요.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쓰는데 현장에서 경기 운영하는 업무에 있어서 사실 경기 직접적인 운영을 저는 심판 선생님들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경기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플러스 다른 일들까지 경기장 전체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눈알을 여기저기 굴리다 보면은 지적해야 될 것, 고쳐야 될 것들이 막 계속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방치해 두면은 경기에 어쩌면 차질을 줄 수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뭐 모르겠지만 제가 좀 몰래 처리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 경기 운영에 차질이 될 뻔했는데 내가 직접 가서 방지를 했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 제가 잘할 수 있었던 일들을 하면서 혼자 좀 만족감을 느끼는 게 가장 보람찬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인터뷰 준비하면서 스포인 다른 영상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다른 연맹협회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직 설립이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보니까 명확하게 언제 뽑는다, 뭐 공채가 있다 이런 게 아직 정해지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다른 영상들 보셔서 조회수 올려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제가 들어왔을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서류 통과해서 면접 한번 봐서 이제 합격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서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경력직으로 이직했다 보니까 경력직으로 이직하는 분들 기준으로 좀 더 와닿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회사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타 회사에 비해서 굉장히 컴팩트합니다. 보통은 자유 형식의 파트별로 500자에서 약 2000자 정도 쓰게끔 하는데 저희는 모든 걸 다 합쳐서 500자 안에 풀어내야 되거든요. 저도 이런 형식은 처음 써봤는데 이 짧은 분량 안에서 내 스토리를 다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줄여서 나를 표현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여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나의 스토리를 얼마나 잘 압축해서 전달하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스포츠 업계 같은 경우에는 뭐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코딩 같은 그런 전문적인 요소를 요구하는 그런 업계가 아니다 보니까 문턱이 상대적으로 저는 높지 않다고 봐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취업을 하는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그걸 너무 높지 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TO가 적은 게 좀 높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너무 어렵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프로 구단 혹은 연맹협회를 메인으로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 또한 그랬고요. 근데 이 업계에 있다 보면은 그 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업무적인 내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부분으로서 취업하는 데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한 곳만 바라보고 몰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시야를 넓게 보고 업무라든지 회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다양한 선택지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우선 스포인 통해서 이런 인터뷰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보다 이제 핸드볼 업계에 오래 계신 분들, 더 잘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여기 자리에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과분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통해 한 분에게라도 핸드볼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핸드볼 자체가 이제 생활체육으로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핸드볼을 처음 본 거는 이렇게 입사해서 처음인데, 직접 와서 보니까 발로 뛰는 프로 종목인 이제 축구라든지 농구랑 비교해줘도 직관의 재미는 정말 그와 비슷하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혹은 다른 매체를 통해서 핸드볼을 알게 되시면은 경기장에 딱 한 번이라도 찾아와 주셔서 보시면은 아마 핸드볼 매력에 빠지실 거고, 저희 한국 핸드볼 연맹도 경기뿐만 아니고 더 부가적인 콘텐츠로서 팬들에게 재밌는 요소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경기장 한번 찾아오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스포인 화이팅!